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여야 없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이 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정부의 활주로 신설안 채택을 압박하고 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는 투트랙 전략으로 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청주국제공항의 올 한 해 이용객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와 김포, 김해공항에 이어 네 번째로 400만 명을 달성한 지방공항입니다. 5년 만에 이용객 수가 2배 이상 늘어났고 국제선 이용객도 개항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비행기의 이착륙 횟수인 슬롯은 여전히 7, 8회입니다. 군과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다 보니 시간당 최대 이륙 가능 횟수가 4번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5분의 1, 김해와 비교해도 절반 이하의 턱없이 적은 횟수로 민간 전용 활주로가 있어야 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청주공항이 그 400만을 돌파를 한 것은 정부 이제 6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의 예측치로 보면 204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20년 이상 앞당긴 결과이기 때문에 활주로의 길이도 민간 전용 활주로가 신설돼야 할 주요 이유입니다. 현재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는 2,744m로 대형 항공기가 이륙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청주공항에는 비행거리 4,000km 안팎의 소형 항공기만 오가는 형편입니다. 실제 올해 청주공항의 국제노선은 7개국 17개까지 늘어났었지만 모두 동남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주로가 짧은 만큼 화물기의 이륙 중량도 적재 허용량의 80%대만 실어야 해 산업발전 측면에서도 3,200m 이상의 활주로 신설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주공항의 민간 활주로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안보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뿐 아니라 지역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활주로 신설안이 내년 말 수립되는 정부의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 재정지원 조항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기간의 단축도 함께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의원실에서 검토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단 입법 발의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서명운동을 벌이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청주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지역사회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중부권의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인 청주산업단지에 공동물류센터가 조성됐습니다. 지난 2022년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되면서 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것인데요. 앞으로 물류비 절감은 물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인 지게차가 지정 경로를 따라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자동 분류기로 옮겨진 물품은 주문 등록을 마치면 지정 바구니에 담깁니다. 동시에 제품 240개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곳은 청주산업단지 공동물류센터로 1년여의 준비 끝에 현재 시험 가동 중입니다. 공동물류센터는 화물을 보관하는 빠레 트랙과 자동 분류구역, 입출고 구역, 통합 관제실로 구성됐습니다. 청주산업단지가 재작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되면서 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습니다. 산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비 지원과 운영사인 킹텍스의 투자로 가능했습니다. 도내 산업단지에 첨단 공동물류센터가 조성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청주산업단지는 물론 인근 산업단지 물류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 물류 창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용하면은 물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니 청주 산업단지만 해도 입주 기업은 750개에 이르지만 물류 기능을 갖춘 업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소량의 제품을 취급해도 입고 출고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그래서 기업들의 입주 기업들의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걸로 기대를 하고요. 입고부터 배송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는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청주시의 인구가 지난달 기준 8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내국인 85만 4,001명과 외국인 2만 6,821명 등 지난해 말 청주시 인구는 모두 88만 822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특히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 오송읍과 복명 1동으로 각각 6,919명, 3,766명이 전입했습니다. 국회를 찾은 김영환 지사가 내년도 충북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만나 AI 영재고와 반도체 공동연구소 설립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또 의료비 후불제와 도시농부, 영상자서전 등 성과를 나타내는 충북의 혁신 정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충북에서도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수험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하루를 보냈을 텐데요. 올해 수능은 지난해 수능보다는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하나둘 빠져나옵니다. 궂은 날씨지만 교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모들은 긴장 속에 시험을 치렀을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긴 수험 생활을 끝낸 학생들의 얼굴에는 홀가분과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마음이 이제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쉴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이제 학교 생활이 이제 마무리된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충북에선 33곳의 시험장에서 13,000여 명의 학생이 응시했습니다. 시험장을 잘못 찾거나 수험표를 찾다 교통편 등을 놓친 수험생 6명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입실했습니다. 시험장에 전자기기를 반입하거나 종료 알람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8명의 수험생의 시험은 무효 처리가 됐습니다. 올해 수능은 의대 정원이 늘면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는 달리 지난해 수능보다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교시 결시율은 지난해보다 1.4%포인트 낮은 11.8%를 기록한 가운데 수능 시험 결과는 3주 뒤인 다음 달 6일 받아볼 수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지난 8월 단양군 어상천면에 3년여 만에 새 생명이 태어나 온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 100일이 됐다고 합니다. 군수를 비롯한 온 마을 사람들이 직접 성대한 100일 잔치를 열어줬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100일 잔치를 안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단양군 어상천 초등학교 강당에 색소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마을 색소폰회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3회째로 마련한 가을 음악회입니다. 그런데 올해 행사는 조금 특별합니다. 어상천면에 3년 1개월 만에 태어난 새 생명, 태은이의 100일 잔치가 함께 열렸기 때문입니다. 마침 우리 어상천에 천사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반가워서 자 그러면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축하해주자 하는 취지로서 100일상에 촛불이 환하게 켜지고 마을 주민들의 애정어린 관심 속에 오늘의 주인공 태은이가 가족의 품에 안겨 등장했습니다. 주민자치위가 마련한 금반지부터 태은이의 이름이 더해진 가족 명패까지 초등학교 3, 4학년인 두 딸에 이어 10년 만에 찾아온 셋째 딸의 100일을 온 마을이 축하해주니 아버지 김운학 씨는 감개무량합니다. 복덩어리가 태은이가 완전 복덩어리라서 진짜 감사드리고 우리 저 어르신들도 많이 왔으니까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태은이하고 우리 가족 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지금은 보기 드문 대규모 100일 잔치에 기쁨과 감사를 주고받으며 이웃의 정을 나눈 주민들. 아이의 탄생과 성장이 어상천면의 희망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만여 명이 살고 있던 것이 지금은 2,800 정도밖에 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애들이 많이 태어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어상천 면민 모두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우리 어상천의 희망이고 축복이고 면민들이 사랑을 가지고 잘 키워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단양군에서 태어난 아이는 63명.
아이의 탄생은 이제 한 가정의 기쁨이 아닌 지역사회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전국 최초로 낙엽 퇴비를 선보였던 제천시가 내년 이후에는 사업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제천시는 지난 2013년 낙엽 수매 사업을 시작해 2018년부터는 친환경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낙엽 퇴비를 생산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간 퇴비 제품에 비해 가격 등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지난해부터 낙엽 수매를 중단했고 내년부터는 퇴비 생산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충주에서 고등학생 시절 숙박업소 등에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던 가해자 8명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8명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당초 1심에서는 3명만 유죄, 나머지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